여러분들 왜 남의 집에 찾아 들어가면 놓고 하잖아요. 문에서 놓고 하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현관이죠. 현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현관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현관이라는 말도 그게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. 왜 그러냐면 현관을 통과한 사람은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고 다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인 것입니다. 그래서 현묘한 관건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그 현관이에요. 그래서 현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어서 누구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 아니에요. 그런데 현관을 통과한 형주에 이뤘다고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의 말기가 지저분하게 장식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러니까 그 현관 출자가 잘못된 것인지 현관 그 자체가 잘못 장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추태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? 현직 대통령이 형이 검찰에 가가지고 그냥 11시간 이상 받고 저기서 꼭 구속된다고 그러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. 이름은 참 좋아요. 상도 얼마나 좋아요. 상자는 도운다 소리고 덕으로 도운다 소리인데 이거 상독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. 근데 이제 거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조선왕조 그 27임금을 놓고 봤을 적에 거의가 다 세종대왕 아니면 정조대왕만을 시켜올립니다. 그냥 대단히 훌륭했죠. 그러나 열승어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열승어제는 뭐냐면 임금님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남긴 글을 모아놓은 것을 열승어제라고 해요. 그런데 거기 보면 철종만큼 그 정치 철학이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 기록이 철종을 당한 사람 없어요. 여러분 철종은 강화도령 아니에요. 강화도령 하면은 19살 때 그냥 자기도 모르는 끌려와가지고 임금된 사람 아니에요. 근데 철종만큼 통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 그런 기록을 남긴 임금이 있어요. 세종대왕도 그만큼은 남겼어요. 치적은 많이 남겼어도 임금 자신의 그 생각 속에 그 정치 철학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써놓은 이 기록은 세종보다 낫습니다. 그러면 철종은 19살 때까지 야생마처럼 그냥 강화해서 뛰어놀았어요. 그래서 그 철종을 임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었습니다만은 헌종이 그 앞에 헌종이 후사를 못 이으니까 계통을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 피를 넣어가지고 몰래 컸던 야생마 하나밖에 없어요. 그게 철종 들어가 아니겠어요? 그래 철종 갖다 놓고 아주 분론이 분열됐었습니다. 뭐냐 하면은 나이 19살 될 때까지 왕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맡기느냐 하는 그 신중론과 반대는 있었어요.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임금을 해야 된다 하고 검증론이 있었습니다. 그 양론이 아주 그 국론처럼 제기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반대하는 신중론자들은 뭐 후사가 그밖에 없으니까 반대는 할 수 없어요. 그러나 신중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왕제 교육 요즘 말로 전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한편에서는 뭐냐 역대 왕을 가만히 살펴봐 민정을 현장에서 이렇게 19살, 19살 때까지 체험한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철종은 어디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거니 그 백성들의 그냥 아픈 점 구석구석 주방 찬장 속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이 군주가 됐을 때 진짜 민생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능성이다.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철종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면 공부한 것이 결국 글방에서 소학 읽었고 그 다음에 통감 부제권까지 이렇게 못 읽었어요. 통감이 294권입니다. 근데 두 번째밖에 못 읽었어요.
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 보통 다 두 권까지는 다 읽어요. 그냥 통감이 얇아요.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배운 모든 지식이에요. 그 대왕대비는 긍정론을 이렇게 취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철종으로 지나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. 너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왕자다운 자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저 내시라든가 누구 저 정보를 봐야 언제까지 공부하는가 전부 살펴 기록이 다 나와요. 아 근데 이제 19살이니까 뭐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2년 만에 석정으로부터 벗어나요. 벗어나가지고 자기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 철종이 제시한 철학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입수해서 읽어보세요. 사환원입니다. 늑사자하고 화목하되 평화를 갖다야죠. 사환원이에요. 이건 요수 탐문부도 얘기 못하면서 종합 정리하나 대단해요. 내가 그 철종전 읽구나 놀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이 사람이 그 사환원을 펴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친구하고 놀면서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으면서 나무에 내려가면서 고기 잡으러 가면서 농부 싸우는 거 현장 가면 전부 보면서 찾아내는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첫째 사환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. 그래 하늘의 이치 네 가지가 뭐냐면 원형이정입니다. 원형이정 이것이 추나 추동 동서남북 다 여기서 해요.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는 원리를 사환원 가지고 설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존재하는 데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. 이것을 그 인성지강. 인성지강은 인의 예지 이것이 인성지강이에요. 그래서 이것이 사환원으로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은 사회 형성의 기초단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런 가정의 근대학은 뭐냐? 바로 사상. 사상은 뭐냐면 효제 충신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를 다 했는데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유.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그 거물표로와 같은 이것이 튼튼해야 된다. 이게 사유론입니다. 그 사유론은 그 춘추시대에 그 패도를 잡았던 최환공도 관중의 제안에 의해서 사유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. 사유론이 뭐냐면 예의영체예요. 예의영체. 그러니까 예는 질서, 의는 저 사회증의, 그 다음에 영은 청력 부정하는 것, 신은 부끄러울 줄 아는 것.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. 그 밖에 그 사화는 쭉 나가는 것이 한 12개가 돼요. 현역이 읽어보면. 그 생략하겠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이 사유가 무너져 밥상다리가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가 이게 없어지면은 잘 몰라요. 그래서 위기라는 건 뭐냐면 밥상다리 4개 중에 그 다리 하나가 무너졌을 적에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. 언제 박살이 넘어갈지 몰라요. 그러니까 차림새가 그 중량이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 넘어가게 됐어요. 그걸 위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배타적인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이 잘못 신뢰한 거 아니겠어요? 예를 들면 형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질서가 무너지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무너져요. 그 상다리가 이렇게 4개인데 대각선으로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제 이거는 언제 아주 고도의 균형을 주타기식 고도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현대성능 아니겠어요? 이제 이러한 그 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이건 아주 유란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 밥상 중에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전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전복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차례에 와라 쏟아버리는 거예요. 마지막 하나 먹으면 그것이 멸이에요.
그래서 예의연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줄이 끊어지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,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한쪽에 라자 쓰잖아요. 그게 사자 밑에 이 별이 있어서잖아요. 그것이 바로 이두문자 때 나라 할 적에 중국어로 왜 나고 하면 그것이란 소리 아니에요. 지나자 나자 그자하고 라자 전라남도 전라북도 라자 이거 써가지고 문자로 썼을 적에 이두문자로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나라라는 우리 말은 시지만 표기할 수 있는 기호가 없었어요. 그때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. 그걸 그대로 따른 것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. 글자에서 의미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 그 사유를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최소한도 열승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한 300페이지 미만이에요. 근데 글씨 하나가 반폭만 해가지고선 그 페이지를 만듭니다. 누구든지 읽어보면 하루는 다 읽을 수 있어요. 정도로. 그래서 최소한도 임금들이 남긴 성격이 어려지면 한 번쯤은 주변 인사들이 봤더라면은 참 거울 삼을 수 있는 것인데, 거기에도 당나라의 삼경훈도 나오지만 그 정조대왕이 그 경장 거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규칙이 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있기라도 했더라면 틀림없이 이러한 불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, 이 바둑판을 놓고 보면요 어디다 놔야 되냐 하는 그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놀 자리 안 할 때는 미리 다 자기가 알고선 그 바둑을 두는데, 그 바둑의 급수가 높을수록 더 잘하잖아요. 그런 것을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얘기는 사회생활의 급수가 높다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자기의 거울 삼을 만한 바둑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. 근데 이것이 오늘의 불행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.